자, 94번째 영화 미키 17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 영화의 감독과 각본은 봉준호 감독이 연출가 각본을 썼고,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화는 잘 안 됐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제작비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영화 제작비가 약 1,700억 정도 들였다고 하는데, 전 세계 관객 수로는 느 정도 본전은 찾았지만, 어떤 기타 부대 비용 같은 거는 이제 그 손실을 많이 봤다. 한 3억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나오고 있다. 굉장히 흥행에 실패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영화는 미키 세븐이라는 원작을 토대로 한 영화이고, 영화 뭐 원작을 읽어보지 않아서 원작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작하고 좀 거리가 좀 차이를 뒀을 거란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일단 소재가 인간 복제인데, 인간 복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아마 소설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영화는 좀 문제를 던질 수도 있었지만 살짝씩 좀 피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았다. 그러니까 영화는 전반적으로 좀 경쾌한 분위기인데, 그 경쾌한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은근히 피해가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인간 복제라는 화두는 이미 뭐 20년, 30년 전부터, 아마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 뭐 동물 복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마 좀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런 문제의 어떤 논의들은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그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꺼집어낸다고 한들 뭐 당연히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주제를 잘 살리지도 못하고, 전반적으로 영화의 어떤 이런 인간 복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다시 말하면 인간 복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인간 윤리라든지 인간의 어떤 인간 자아, 뭐 인간의 존엄성 같은 문제들을 딥하게 좀 깊게 좀 파고들 수도 있었지만, 영화는 좀 겉만 하고 이제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다는 점, 그 점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영화는 이제 어떤 그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을 이제 연출하고 있는데, 어, 뭐 몇몇 장면에서 사실 다른 행성에 사는 원주민과 인간과의 어떤 대립에서 또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살짝 조금씩 피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장면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그 당시라고 할 수 있나라고 좀 의문이 들 때쯤, 몇몇 한 두 장면 정도가 이제 그렇다라고 좀 유추할 수 있게끔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큰 암석을 그러니까 이제 가져오면서, 우주선에 가져오면서 마치 그때 금광을 발견한 듯한 그 유럽인들의 어떤 모습을 좀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소스에 집착하는 여자의 모습을 봤을 때, 원래 애초에 향신료를 찾기 위해 인도로 가려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스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어떤 유럽인들을, 향신료를 발견한 유럽인의 모습을 좀 유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유럽인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전작인 그 기생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럼 그렇다면 그때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어떤 비극을 다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니다. 어. 그래서 뭔가 이게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자꾸 깊게 들어가려는 거를 은근히 자꾸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영화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이게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된 것이라면 어,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화는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복제인간도 아니고 아메리카의 대륙에서 뭐 벌어진 비극도 아니고 해서 저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됐고, 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화가 꼭 무엇을 말해야 되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 영화는 꼭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영화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소재거리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안 말하는 게 더 이상한 영화가 됐다라고 좀 재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더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좀 얘기해 보고 싶고, 이 영화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죽을 때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이 영화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 영화는 죽음, 복제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사실은 환생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의 기억을 갖고 환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관한 죽음 혹은 삶에 관한 그런 철학적인 질문도 한번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이 돌아가지 않는 메아리 같은 굉장히 이상한, 내가 야호라고 외쳤지만 분명히 메아리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모순적인 영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도 역시 겉만 하고 지나간 영화가 되어버렸다 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재미있냐 라고 했을 때 이야기도 사실 재미가 없다. 일단 복제라는 것을 했을 때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고 그 예상대로 흘러갔고 얘기는, 그리고 뭐 어떤 뭐랄까 뭐 심각한 어떤 그 메인이 되는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영화가 아마 2시간 1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아마 한 45분 정도는 그 설정과 상황 설명하는 데만 썼다. 그러니까 즉 한 3분의 1 이상을 설명하는 데만 그 시간을 소비했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영화가 돼버렸다. 초반부터. 이 주인공 미키라는 애가 우주선을 타게 되고 뭐 이런저런 것을 뭐 겪게 되고 뭐 복제라는 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시간만 설명하는 데만 걸린 시간이 약 45분. 얼마나 지루한 45분 동안 이 설명을 끝까지 듣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야기에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영화에서 그렇게 꼭 상황 설명이 필요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실패했다. 이건 안타까운 것보다 실패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든 의문점 하나는, 미키라는 인물이 이제 복제가 될 때마다 성격이 다 이제 다른데 어떻게 성격은 다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를 알고 복제를 한다고 했을 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왜 원본은 남겨주지 않았을까? 라는 좀, 그것도 좀 의문이었다. 우리가 흔히 컴퓨터에서 백업을 할 때도 원본은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원본이 왜 그대로 없고, 그냥 원본부터 죽여버리고 복제를 했을까? 그렇다면 성격이 다른 인물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완연한 복제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복제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 왜 그런 설정이 들어갔을까? 물론 영화에서는 멀티플이라고 해서 여러 똑같은 인물이 동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원본이라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른 차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오리지널을 냅두고 복제로서만 원본을 이어간다라는 설정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다. 좀 그런 의문을 한번 생각해 봤다. 아까도 말했듯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좀 가볍고, 좀 심플하고 좀 약간 귀여운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미키보다는 키티가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아, 참, 한 가지 또 미스테리한 것은,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을 모든 작품을 다 사랑하진 않지만, 모든 작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유일하게 살인의 추억만 좋아하는 봉 감독의 가장 걸작, 살인의 추억만 좋아하고 나머지 작품은 뭐 그렇게 막 썩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뭐 퀄리티가 나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훌륭하다라고 생각도 들지 않지만, 아무튼 그 중반에 걸쳐 있는 작품들이 여러 있는데, 아무튼 플란다스 개부터 해가지고 뭐 옥자, 그리고 이번에 미키 같은 경우도 망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럼에도 살인의 추억이나 뭐 이런 작품들 같은, 진짜 뭐 세계에서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걸작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을 만든 감독이라는 게, 이 양면성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또 그런 의문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정말 옥자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영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 끝.